오늘은 좋아한다고 말해야겠어. 호호탐험대 두 번째 녹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호탐험대 김구구입니다. 첫 녹음을 했을 때는 꽃이 피는 봄이었는데 어느덧 시선 닿는 곳마다 푸릇푸릇한 때가 됐네요. 탐험대 여러분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 호호탐험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맛보기 느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개 올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채널의 슬로건에는 괄호가 들어있어요. 괄호 안에 좋아하는 것들을 매번 다르게 채워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좋아한다고 말해볼 거리는요. 호흡탐험대의 주력 장르 보이즈러브입니다. 오늘은 비엘을 좋아한다고 말해야겠어. 여러분은 왜 비엘을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비엘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애호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엘에 막 관심이 생긴 저희의 동료가 될 수도 있는 분들에게 어떤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연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차 비엘 작가 영군입니다. 오늘은 오프닝대로 호흡탐험대 동료 모집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엔 비엘이 무슨 장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음지 장르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서브컬처 중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하면 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엔 비엘이 대중매체에서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고 지하철 광고 같은 데 걸리는 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그 로맨스의 절대값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여고생 주인공이 비엘 작가라는 설정도 쓸 정도로 그래도 조금은 대중적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프닝대로 저희가 오늘은 비엘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남자끼리 좋아하는 걸 즐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른 장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BL 안에서 그냥 우리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점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게 BL만의 유일무이한 특징이다, 매력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장르 안에서 이런 맛을 우리는 좋아하고, 이런 이유로 이 장르를 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유를 세 가지씩 준비를 해보기로 했는데, 저는 첫 번째 이유로 배덕감을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이 당연하진 않잖아요. 아직 사회적인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필연적인 갈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소개되는 작품도 물론 있고, 그건 그거대로의 맛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구한 BL의 역사를 보면 남자와 남자 관계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배덕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재미로 BL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의미로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충격을 주고 재미를 느끼게 했던 그 첫 느낌을 잊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러브가 있는 작품 중에서 헤테로 로맨스를 접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보이즈 러브를 접한 순간 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 가운데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고 약간 짜릿했던 느낌이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좋아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옅어질만 하면 재밌는 비일이 또 나타나서 저를 좀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고. 지금 설명만 들으면 첫사랑에 빠졌던 약간 아, 네, 그런 맞아요. 느낌 같은데요. 저는 사실 되게 어릴 때 접했어서 그 감각조차도 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아, 까마득한. 네, 너무 까마득해요. 정말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때 그걸 접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은 사랑이라서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사랑 얘기잖아요. 근데 되게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덕감을 기반으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라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캐릭터와 갈등, 사랑의 형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랑이라고 싶은 이야기도 작가의 역량으로 그 또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소설 속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그런 좀 비윤리적이고 폭력과 혈투가 난무하는 이야기에서도 반드시 사랑이 있단 말이죠.
장르 이름 안에 이미 러브,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BL이 아닌 다른 장르가 돼버리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를 느끼는 쪽이어가지고 거기다가 현실에서 좀 접하기 어려운 사랑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랑의 형태가 어떠한 수많은 조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BL은 키워드가 굉장히 활성화된 장르인데 공과 수, 키워드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형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여도 어떤 캐릭터 키워드 조합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도 또 사랑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 키워드 조합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저희가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님은요? 이게 남자와 남자라서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재밌기 때문인데요. 소재라던가 앞서 말씀하신 관계성, 배경, 뭐 기타 등등. 같은 성별로 뒀을 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같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재미를 좀 만끽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성별이 같기 때문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비현실이라고 압축을 좀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남자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어요. 적어도 제 눈앞엔 없어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님 앞에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진짜 남자들이 나와서 사랑을 하는 얘기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현실에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현실에 있을 법하지만 현실에 없는 남자들의 진한 이야기, 그 세계관을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보는 맛도 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유를 고르는 데 쉬웠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비애를 좋아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느낌이라서 너무 좋으면 사실 좋아하는 이유 같은 것도 뭐 붙이기도 그래요. 사람 좋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도통 생각이 안 나서 와, 이거 어떡하냐. 난 두 아, 가지밖에 준비를 못하나. 세 번째는 '그냥 좋아하는데 어쩌라고요?' 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그치만 다행히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계관을 내가 안전하다고 인지를 하고 보는 맛도 있을 수 있겠구나.' 아까 구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같은 남자끼리라서 또 가능한,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공감이 되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랑 그 캐릭터들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혹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여자 캐릭터를 내가 보는 순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단 말이죠. 내 경험들도 많이 녹아져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여자 캐릭터가 재미없다, 뭐 여자 주인공이라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같음으로써 오는 매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치만 반대로 같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는 사실 그들의 신체를 제가 뭐 그들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넘어가도 있거든요. 필진성을 굉장히 저도 좀 따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비엘적 허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런 비엘적 허용 안에서 '어 내가 이건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아 이 정도면 대충 퉁쳐.' 이럴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를 작가가 안전하게 세팅해서 보여주면 저도 그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느껴가 되는 거죠. 과몰입해서 얘네가 어딘선가 살아 숨쉴 것 같고 존재할 것 같지만 결국엔 없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서 안전하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좀 비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 장르를 더 즐겨 찾는 게 아닐까. 아무렇게나 손 가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처럼 그렇게 제가 많이 보고 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스낵 같은 느낌으로.
즐기시는 걸까요? 네. 확실히 그런 요소들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한 1년 동안 묵혔다 다시 봐야 될 정도로 뭐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제가 뭔가를 읽고 싶다, 향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바로 그냥 고민 없이 볼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미남이 거의 두 배로 나올 수 있는 장르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세 번째 이유를 본능이야 그냥 느껴라고 하고 싶었는데 미남을 따따블로 엮어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미남의 느낌은 미남, 미인 모두를 포함하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미형의 남성, 선남 선녀의 사랑이 좋을 때도 있고 선녀 같은 여자들의 사랑이 좋을 때도 있죠. 근데 그 미남 두 배 이벤트가 좋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의 아름다움을 곱절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장르의 매력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저희 둘 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또 키워드 같은 것도 가리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비애를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아무래도 비슷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비애를 좋아하시는지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비엘이 궁금해졌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 저희가 비엘을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씩 주고받아 봤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비엘을 접하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방송은 이미 비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주변엔 다 오타쿠 친구들이라서 새로운 동료로 영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동료를 늘리고 싶지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만약 구독자님 가까운 곳에 비엘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혹은 입문작을 추천을 해달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영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떤 입문작을 추천을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좀 이럴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입문작 추천을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지 모드, 두 번째는 도파민 추구형, 세 번째 비엘의 정석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지 모드는 비엘에 대한 이해도 없는 편이고 수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씬이라고 하는 19금 수위 묘사에 대해서 전혀 면역이 없는 분들, 소프트하게 입문하고 싶은 분들, 다른 장르를 좋아하셨다가 가볍게 발을 담가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할 만한 입문작이 뭐가 있을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도파민 추구형은 말 그대로 도파민만 빵빵 터지면 된다. 평소에도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면 좋을 작품들을 각자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엘의 정석은 이 작품이 곧 비엘의 정답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비엘은 또 비엘만의 클리셰가 존재하거든요. 메이저하고 클래식한 입문작 뭐가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고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구구님께서 먼저 해서 한 작품씩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지모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니네덕의 작가님의 티처스입니다. 2022년에 출간된 작품이고 한 권짜리예요. 연하공 연상수 조합의 사내 연애물입니다. 왜 사내 연애냐 하면 여고에 근무 중인 두 남교사의 어떤 썸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근무 1년차 물리교사인 김종배와 이제 막 부임한 사회문화교사 박진우가 옆자리에 앉는 동료 사이로 만나 생활하면서 엮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19금은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특히 이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은 공약 대상, 타겟이 누구인가 하면은 정말 은은한 무드부터 시작하고 싶은 분들, 캐릭터 간의 티키타카나 주거니 받거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만담 콤비 같은 재질을 좋아하신다면 더욱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개그 코드가 맞으면 더 신나게 웃을 수가 있어요. 작중에서는 이제 종배쌤이 잘생겼다는 서술이 있는데요. 여학생들에게 그가 인기 있는 이유로서 그 잘생긴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생긴 거는 그렇게 멀쩡해서 심지어 잘생겨서는 장난기도 많고 실없는 소리도 잘하는 남자 너무 재밌지 않나요? 얼굴만큼이나 재밌는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박진우라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호적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진짜 뭐 이런 장난을 치나 싶은데 얼탱이 없어서 웃긴 거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 사이에 그 차곡차곡 쌓이는 감정선이 정말 일품이고요. 이거는 사족이지만 이 작품을 읽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오겹살이 먹고 싶어집니다. 오겹살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중에 겹사리살이라는 고깃집이 나오거든요.
로컬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로 나와요. 그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보고 있으면 비빔밥이 좀 많이 땡기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비애를 보면 "뭐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명작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티처스에는 오겹살이 등장을 하는군요. 네네. 사실 이 작품은 저도 구구님께서 한번 재미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재정가 프로모션에 이게 단권이었죠. 네. 단권이라 백년대요 같은 프로모션에서 나왔던 적이 있어 가지고 저도 그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아직 안타깝게도 읽고 있진 못하지만 그때 샀던 거라서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지모드 비엘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게 선생님들끼리의 연애니까 업무적인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을 또 발견되기도 해요. 뭐 학교를 막 탈주한 학생을 잡으러 간다거나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감, 그리고 잔잔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일상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해서 보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엔 저는 이지 모드로 고민을 했다고 하기엔 좀 무색하게도 바로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요. 쇼시랑 작가님의 유니도 소년 구하기라는 작품이고요. 총 2권 분량이라서 분량 자체도 부담이 없어요. 구구님도 단권짜리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도 그렇고 처음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량에 대한 압박감? 아무래도 시작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볼륨감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콤팩트한 작품 중에서 골라봤고요. 되게 독특한 게 독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를 짧게도 길게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하이프링크 기능을 통해서 전개와 엔딩을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인데 수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저는 입문하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야기 자체도 좀 재미있고 비엘적으로 보여지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 작품을 좀 추천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는 구구님도 아마 읽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읽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출간되고 읽었을 때 너무 좋아서 그때도 추천을 하고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말이 2권짜리지 단권짜리에다가 사실은 외전을 붙인 2권 구성이기 때문에 후루룩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회차 때 제가 제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 서사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구원과 성장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읽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풍족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지 모드 작품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재밌게 읽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비엘이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선택형으로 전개가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경험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L에서 이런 식으로 시도한 작품도 있구나라고 되게 즐겁게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파민 추구형인데요. 이번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이미호 작가님의 여우구슬이라는 작품을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총 5권짜리라서 볼륨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도파민이 아무래도 빵빵 터지려면 볼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할 때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BL이라는 장르에서 도파민을 좀 빼놓을 수가 없기는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걸 고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우구슬만큼 제가 반응이 한결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공이 굉장히 다정해서 '얘가 나중에 수한테 개놈짓을 한다 이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두근두근하면서 봐요. 그러면서 '공 정말 다정한 것 같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공을 향한 그라데이션 분노가 생기거든요.
정말, 정말, 정말 제가 봤을 때 이만큼 그 성행위를 좋아하는 공을 못 봤기 때문에 오, 세상에. 네, 완전히 19금을 사실은 보실 수 있어야지만 좀 즐기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독특한 여우구슬 설화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작가님께서 탄탄하게 잘 짜놓으셨지만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주기 위해 거들어주는 그런 수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세계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공이 한마디로 나이스한 개새끼예요. 진짜 다정한데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엄마야. 작품 거의 전반적으로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수와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요것만 들어도 느낌이 딱 오시지 않나요? 성행위를 좋아하고 나이스한 개새끼인데 여자친구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5건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면서도 좀 보는 맛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공이 수와 만나게 되는 계기가 어떠한 기운을 다스려야 돼서 술을 계약에 의해서 여자친구와 합의를 하고 자기 집에 들이거든요. 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별장 같은 느낌의 오피스텔? 그런 곳이긴 한데 거기에 들이는데 안타깝게도 수가 먼저 짝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 다정한 공의 모습에 사랑에 빠지고 말고 이 사랑을 더는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는 작품을 직접 보시면서 욕하는 재미로 사실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아이고 저 공 어떡하려고 저러냐.' 하면서 많이 봤었는데 연재 당시에도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BL이란 장르로 낼 수 있는 공과 수의 감정선과 서사만으로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우굿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럼 소개를 드려볼까요? 제가 이 키워드에 소개드릴 작품은 다정당 작가님의 너 말고 네 첫사랑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나요? 뭐? 너 말고 네 첫사랑? 예, 이 작품은요. 오메가버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요. 미남공 미인수, 연하공 연상수 조합입니다. 자신의 오랜 연인과 소중한 절친이 한 침대에서 뒹구는 것을 목격하고 급기야 그들의 결혼 소식까지 듣게 된 주인공이 복수를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를 어려워하던 주인공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준 고마운 친구가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이 만나온 남자친구를 뺏었다. 이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딱 막혀인 거거든요. 원래 그런 성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복수를 생각하게 된 주인공의 조력자로서 그 친구가 죽고 못 살던 짝사랑 상대가 기꺼이 협력을 합니다. 친구였던 것에 지독한 짝사랑을 옆에서 봐왔던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그 남자가 의심됐겠죠. 내 친구 마음도 몰라주는 매정하고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지? 하고 그것이 이 작품의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 전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사이다죠. 이 작품도 시원시원한 전개와 심지 굳건한 주인공들의 행보,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아프게 한 빌런들의 지팔직곤, 천하제일 자멸대회를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도파민이 싹 나오거든요. 이 작품은 고구마 부분도 거의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되게 화염과도 같이 뜨거운 미남 알파 백정화와 외모는 차가워 보이더라도 속은 포근하고 따스운 찬 겨울 속의 햇빛 같은 베타 서혜윤이 형질을 구애받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 서술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알파는 오메가를 만나야 한다. 그것은 본능이다. 막 그런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시선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고 타파하는 그런 서술도 같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형질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형식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읽으면서 제가 특히 좋다고 생각했던 점은 주인공이 항상 스스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였거든요. 자극적인 전개를 보다 보면 주인공의 행보가 조금 아쉬워질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들고. 근데 여기서는 다정하고 착한 걸 바보 같고 약한 것 마냥 취급하는 경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관계에 거짓이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선의랑 진심을 기만하고 제멋대로 이용한 사람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임을 늘 상기를 시켜줍니다. 자극은 이때 그것이 과하지 않아서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리다무 작품으로 접하기는 했었거든요. "오 너 말고 네 첫사랑?" 이러고서 저도 되게 눈여겨봤던 작품인데 이렇게 소개까지 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완독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조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리담으로도 접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정한 카테고리 비엘의 정석인데요. 요거는 구구님께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제가 소개드릴 비엘의 정석은 선여명 작가님의 오프라인 로맨스입니다. 본편 3권에 외전 1권으로 총 4권 정도의 분량이고요. 연상공 연하수, 미남공 미인수, 능글다정공 자나소심수 조합입니다. 네, 조합으로만 봐도 짐작이 되시죠? 너무나도 아는 맛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되게 클래식한 조합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주인공 최도원은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랑에 마주 부딪혀오는 직진남입니다. 너무 뜨겁기만 한 사람인가 하면 그건 결코 아니고요. 상대를 배려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이며 말하려는 바가 도를 넘지 않고 명확한 점이 아주 어른입니다. 어른 다전공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어른일 수가 없어요. 능글맞은 농담을 건네면서 분위기를 이제 풀 때는 또 소년미까지 느껴지는데 어른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소년미? 아, 이 또한 끝내주는 차밍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주인수 서은재는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다 낫지 않은 부분이 아직 남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고 수줍고 소심하고 생각도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고 또 다정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둘이서 지내오다가 병으로 어머니를 먼저 보낸 사연이 있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에서 잃어버린 목도리를 찾으러 갔다가 병원 앞에서 사고를 당할 뻔하는데 도원이 그런 은재를 구해주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돼요. 고마우니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 같아서 몇 차례 주거니 받거니 하듯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흠뻑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그로 인해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게 좋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썸과 연애의 느낌이 정말 정석적인 로맨스물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잔잔하고 달달한데 두근거리고 도원이의 그런 사랑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는 불도저 같은 면이 너무 설레는 부분이 있고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은재한테 도원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거든요. 가족을 잃고 너무 일찍 혼자가 되고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겨워하던 은재가 정말 좋은 어른이자 온 마음 다해 자기를 사랑해주는 연인인 도원을 만나서 성장하고 치유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약간 비엘의 정석으로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잘 들어봤습니다. 오. 선유명 작가님 오프라인 로맨스는 제목만 들어봤고 아직 저도 읽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비엘의 정석 딱 들었을 때 아무래도 좀 스테디셀러 쪽으로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재밌게 읽은 스테디셀러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후보가 몇 가지 있었는데 카테고리 3개 정했을 때부터 '이 작품 그냥 할까?'라고 했던 작품인데요. 야간 비행님의 아는 맛이라는 작품이고요. 아, 제목에서부터 아는 맛이 아, 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데 이것도 3권짜리예요. 본편 3권에 얼마 전에 외전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외전은 제가 아직 읽지 않았어 가지고 어쨌든 본편 3권을 읽었는데 1권까지 읽었을 때 '이렇게까지 아는 맛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는 맛이라서 슴슴하다. 오히려 알기 때문에 '도파민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다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메가버스 작품이거든요. 저희가 오메가버스라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어 가지고 다른 작품을 생각을 했는데 오메가버스 세계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BL에서 스테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인 연상공, 연하수, 그리고 뭐 미남공, 미인수, 재벌공, 가난수, 집착공, 도망수 요런 느낌들의 그 키워드 조합
조합 자체가 BL에서 정석적으로 다뤄지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작품을 좀 골라봤고요. 재미있었던 부분이 아직도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도망수라서 수가 도망을 가는 장면인데 당연히 요거는 이제 후반부, 중후반부이기 때문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장면 딱 두 가지가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 도망칠 때의 짜릿함. 저는 거기서 도파민도 있었고 '와 되게 도망 잘 친다.'라는 그런 감상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 맛이지만 아는 맛을 이렇게 잘 풀어내는 것도 작가님의 역량이고 '보는 맛이 있구나. 이게 바로 스테디와 메이저의 맛이구나.' 임신수에 대한 진입장벽만 없으시다면 되게 무난하게 BL의 정석으로 잘 보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골라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세 작품씩 추천을 해봤는데 제가 소개한 작품들은 특히 텍스트로 읽을 때 좀 더 쫀득쫀득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려봤어요. BL 웹툰도 아는 맛은 나오기는 했지만 텍스트로 보는 맛은 또 다르다고 느껴가지고 유니도 소년 구하기나 여울구슬이나 아는 맛이나 다 텍스트로 서술해서 그것들을 음미하면서 보실 때 더 재미있을 만한 작품들을 엄선하여 골라봤고요.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구구님도 소개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후보작들이라도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볼까 싶은데요. 구구님은 혹시 이거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소개를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목 정도 언급을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세 가지 키워드 준비하면서 이걸 올려볼까 말까 했던 작품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해요. BL의 정석 소개할 때는 후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칠밤 작가님의 맨해튼 로맨스였고요. 또 하나는 러브 카운트다운이라는 작품입니다. 확실히 제목에서부터 남자들의 사랑을 담은 듯한 그런 로맨스 작품이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그 키워드에서는 컴팩트하면서 정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게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두 카테고리에서는 혹시 뭐 또 후보가 없을까요? 도파민 추구 부분에서는 당밀님의 악인담하고 적해도, 적해도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악인담은 못 봤는데 당밀 작가님이 다른 작품을 접한 적이 있어가지고 왜 후보군에 올랐는지 이해가 되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카테고리 다 후보군들이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이지 모드에서는 피치 피치 크러쉬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조아라에서 연재하셨을 때도 재미있게 봤다가 이거 소장을 하고 싶다 해서 소장까지 간 작품이에요. 캠퍼스물이고요. 공이 연하공이고 수가 연상수인데 베이스를 치는 친구들이라서 음악이 4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들의 낭만 이런 것들 잘 표현했고 무난하게 이 정도면 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선택은 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의외와의 연애라고 고슬민 작가님 작품인데요. 일상물이고 어떻게 보면 구구님께서 이지모드 처음 소개를 해주셨던 그 작품과 비슷한 느낌으로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로 올렸다가 그래도 이지모드인데 색다른 맛으로 BL에서 이런 선택형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을 그냥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냥 유니도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파민 추구형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후보 작품들이 있었는데 제목만 그냥 쭉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뻔뻔한 세계, 헤테로 연프에서 전애인과 만날 확률, 서광의 성우를 내리셔, 강가의 이수, 인투 더 스릴 아니면 좀 마이너하지만 제 안에서 진짜 이것만한 도파민은 없었다 하는 또 작품이 있는데 굶주린 들깨들이라는 작품이 오.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싶을 정도로 도파민을 끊임없이 때려 부어주는 그런 작품들이 여러 개가 생각이 났다가 공과 수 둘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우구슬을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엘의 정석 때는 미필고도 생각을 했다가 소조금 작가님의 열병도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인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콤팩트하고 정말 제목부터도 알겠는 그런 거를 소개 한번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는 맛
것으로 골라봤는데요. 저희가 총 6가지 작품 소개를 해드렸고, 비엘을 좋아하는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잘 소개도 하고, 동료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가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하고 BL 얘기들 많이 할 테니까 여기저기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어떠셨어요? 이거 준비하시면서?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참 소중했고요. 그리고 내가 본 것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을 고르는 게 정말 재밌으면서도 염려가 많이 됐었어요. 어떤 염려요? 나는 재미있어서 추천을 드린 건데 맞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있고 이 장르는 호불호가 강한 장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 말씀을 올렸을 때 찾아보실 거잖아요. 어떤 작품인지 좀 더 찾아보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보시고 이제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하고 심긴전에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천작을 할 때는 고를 때 되게 신나긴 하거든요. 막 소개할 때도 되게 신나고 재밌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추천을 했는데, 난 재밌다고 추천했는데, 보신 분들이, 난 그거 재미없었는데? 라고 하시면 어쩌지? 라는 그런 좀 걱정도 있지만, 사실은 취향이 안 맞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또 내가 재밌게 본 거를 다른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도 있는 거고, BL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품들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난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선 저희가 싫어하는 건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얘기하기 참 벅차고 충분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작품 열심히 추천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비엘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보고 호호타움대가 추천하고 싶은 비엘 입문작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소설가 알랭드 보통의 작품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어떤 이유가 있어 좋아하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좋아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봄직한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하다 보면 그게 더 좋아지고 내 마음의 해상도가 확 올라가는 막 그런 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탐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탐험대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뵙겠습니다.